영상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영글TV를 운영했습니다. 이제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무척 풍부한 영글TV가 되었고, 또 영글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만남을 하시고 또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많은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동안 인터뷰에 올라가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한 400명 이상의 분들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대략 한 500명과 어떤 사는 이야기를 포함해서 또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를 조금씩이라도 들여보고자 제 딴에는 관심을 가져주었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숨기고 살아왔는지를 조금 더 듣고자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왜 몸무게와 키를 말하지 않느냐, 안 물어보느냐 이렇게 불만을 하시는데, 제가 그것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은 물론 이성을 만나는 데 있어서의 신체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또 그 사람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흔히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만나고자 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또 나와 잘 맞는 사람에 대해서 진정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지를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와 몸무게 같이 이렇게 너무 조건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을 조금이라도 좀 들여다보고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또 준비된 멘트 말고 그저 느닷없이 통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끌어내보려고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성장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랫목에 병든 남편이 누워만 있어도 없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로 그 얘기는 남자라는 존재가 그냥 든든함이 상징이니까, 그런 든든함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난 모양이구나, 저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든든함을 주는 존재,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남녀, 음양, 암수라고 하는 조화, 또는 그것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것이 주는 편안함이라는 게 있고 안도감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다시 말하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조화로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든든한 존재를 뛰어넘는 누군가 함께 한다는 그 가치는 훨씬 그 넓은 의미이고 깊은 의미이겠구나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 400~500명 되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느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예전에 어떤 문화를 통해서 내가 혼자 되고 혼자 살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많은 세월을 살아왔구나, 저는 이 영글TV를 운영하면서 무척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혼이든 사별이든 내가 굳이 그것을 말하려 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 앞에 가면 그것을 애써 숨기려 하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먼저 말하지 못하는 이 현실,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우선 저는 무척 충격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무척 놀라웠던 것은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60의 중반이 다다르는 그 지점에서 많은 변화가 있더라. 현실적으로 봐도 그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모두 독립을 해서 따로 나가 살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하는 그런 나이이기도 하지만, 또 신체적인 특징을 봐서도 어떤 노년으로 접어드는 65세가 그쯤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재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제 내일 모레면 나도 노인으로 들어가는 65세가 되는구나 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면 이제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그 지점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65세를 전후한 그쯤이 되면,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혼자 계속 살아가는 게 맞는가, 그동안 숨기고만 살아왔던 내 삶이 계속 이대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나도 짝을 찾아봐야 하는가, 이런 어떤 기로에 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다시 이제는 뭔가 아닌 것 같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용기를 내고 내 목소리를 내는 그 지점이 65세를 전후한 나이가 아닐까, 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고 살아온 이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대화를 해본 또는 인터뷰를 해본 많은 분들이 거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한잔 기울이고 수다 떨고 단체로 무언가를 하는 그 재미가 무척 행복했고, 또 그 행복함, 어울리는 행복 속에서 내 존재가 또 드러나기도 했고, 그것을 우리는 즐거움이라고도 했지만 행복이라고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고, 때로는 무척 힘이 들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본인들은 나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나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주위에서 또는 여러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기도 했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니, 예전에는 미처 즐겁기 때문에 몰랐는데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별로 쓸모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더라. 괜히 남 얘기나 하고 있고 남 흉이나 보고 있고, 아니면 쓸데없는 연예인 얘기, 정치 이야기나 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즐겁지가 않더라. 굳이 그런 이야기들을 모여서 시간 내서 약속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어떤 깨달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60이 넘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쯤 되면 예전의 문화는 이제 가족들, 자식들의 어떤 배려를 받고 보호를 받는 그 절차로 들어갈 나이가 되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문화가 바뀌다 보니 이제는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자녀들의 보살핌이라든지 자녀들의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의 화두는 결국은 외로움이 아닌가, 이 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가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화두로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또 길어진 수명은 나를 더 오래 살게 만들게 되는 게 돼버렸는데, 그 많은 세월을 많은 사람과 만나는 것도 별로 즐겁지 않은 데다가 자식들의 어떤 역할도 이제는 적어진 데다가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개인의 고민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것들이 국가에서도 드디어 이 노년의 외로움이라는 주제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수 시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이 외로움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돌아보니 이제 나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꼭 누군가 옆에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와 좀 자주 만나서 대화라도 하고, 또 가끔 바람이라도 좀 쐬면서 내가 누군가와 나누지 못했던 얘기, 자식과 차마 나눌 수 없는 이야기, 또 친구와도 나누기 어려운 속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이성의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런 항상 마음속에만 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슬슬 하기 시작을 했다. 그것이 이 시대의 60대, 70대들의 변화의 특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의 과정 중에서 영글TV가 어떤 존재하는 게 아닐까, 일부분의 역할을 또 담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 또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또 노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제가 앞으로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내다보게 된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는 점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도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의 결혼 문화는, 연애 문화는 하룻밤만 같이 자면 결혼을 해야 되는 시절에 살았던 우리 60, 70대 또는 80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지만, 많은 분들 남여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물론 재혼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큰 변화가 이제는 꼭 재혼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재혼과 관계없는 그런 연애, 이성교제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특히 여성분들 또한 그것에 되게 적극적이라는 것이 큰 변화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이성교제만 한다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 이성이 교제하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만 고정되어 있는 관념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많이 변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그 끝이 재혼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조금 더 내가 스스로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내가 참고 있는 어떤 마음이, 내가 누군가를 좀 만나보고 싶고, 누군가를 알아가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이면 좋겠다, 용기 있게 하면 좋겠다. 요즘 아이들의 조건에 맞는 결혼처럼 그렇게 구조화된 그 이성을 원하지만 않는다면, 이제는 조금 더 솔직하고, 또 그 솔직함을 바탕으로 용기를 가지고 내 인생을 스스로 조금 더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성을 만남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거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못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혼자 사는 게 충분히 좋다 하면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것이고, 나는 혼자보다는 둘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을 지금껏 감추고 사셨다면 이제 좀 더 용기를 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저는 그런 것을 권해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또 이성 교제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 볼까 합니다. 비 오는 날,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길을 나서는 일이다. 이성 교제를 한다는 것은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날, 우산을 받쳐 들고 길을 나서는 일이다. 무슨 얘기냐?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우산을 쓰고 나가도 내 옷에 흙탕물도 튈 수가 있고 빗물이 튀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차가 내 옷에 물을 튀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갈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저 얼굴이라도 가릴 수 있는, 몸 일부라도 가릴 수 있는 우산을 들고 길을 나서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하루의 일과이고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비 오는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것을 피하려면 우산 정도는 받쳐야 하는 것, 이것이 일상의 우리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성을 만나는 것도 그렇다고 봅니다. 특별함이 아니다. 우리 삶에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비 오는 날이,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 우리의 삶이라면 그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는 우산이 아닐까. 자, 아무리 우산을 받쳐 써도 내 옷에 흙탕물이 튀길 수 있듯이, 내가 아무리 원하는 이성을 만나려고 뭔가 노력을 한다 해서 꼭 내가 원하는 것이 맞아지느냐, 반드시 행복이 주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내 옷에 흙탕물이 튀기듯이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 만나서 누군가와 함께 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내가 원하지 않는 흙탕물은 튀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옷이 젖게 되기도 하고 내 옷이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안도하고 행복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함께 우리가 짊어져야 할 힘듦과 괴로움과 고민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이지, 모든 것들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것은 우리가 삶을 역행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는 자세에 있어서도 흙탕물이 좀 튀길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 마음에 다 들지는 않지만 때로는 내가 평소 바라던 소신과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서로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대화가 될 수 있고 서로 바라보면 따뜻함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문을 넓게 열어놓고 누군가를 바라볼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나에게 딱딱 마치 마트 가서 장을 보듯이 요거 필요한 것만 따다다닥 골라서 바구니에 담을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내 바구니에 담기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물건이 바구니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그 바구니에 있는 것으로 내가 요리를 맛있게 하는 것은 내 몫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 내가 원하는 것에만, 내가 바라는 것에만 사람을 맞추려 하면 계속 외롭게 살아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상대도 바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보셨지만 서로가 원하는 것 10개씩 맞추며
만날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이 있던가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저 어느 분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반만 맞으면 잘 맞는 겁니다 라고 하던 어떤 여자분의 인터뷰 내용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반만 맞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반은 이제 눈을 감고 그저 반만, 내가 원하는 것에 반만 맞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만나기만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마음을 좀 내보셔라. 좀 더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연글TV를 통해서 1년간 많은 짝이 생겨나고 많은 분들이 좋은 사이로 지금도 만나고 있고 또 함께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연글TV에서 하는 역할은 두 분을 짝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 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이지, 두 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다거나 두 분을 이끌어 앉히거나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연글TV를 통해서 좋은 만남을 이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희 몫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하셨고 여러분이 마음을 낸 탓이지 제가 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혼자 있는 분들에게 아주 작은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저의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도 1년 또는 2년 그 이후를 바라보고 나갈 겁니다. 부족하고 또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친절하지 못했던 부분, 많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혼자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다 보니 때로는 좀 피곤해서 좋지 못한 표정을 지었던 것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더 저 스스로도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대하기를 저도 스스로 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또 마음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 하나하나 잊지 않고 다 새기면서 앞으로의 발걸음을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